안녕하세요. 저는 36살에 엄마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우면서 살아야 한다고 하잖아요. 저 또한 지금까지도 저희 엄마에게 많은 것들을 배우며 남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너무나도 충격적인 상황을 겪었고 또 한 번 엄마에게 많은 걸 보고 느끼며 좋은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 저에게는 결혼을 약속한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상견례까지 전부 끝난 상태였고 결혼식 날만 기다리고 있었죠. 예비 신랑은 저희 식당 건너편에서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엄마는 백반집을 하고 있어서 여러모로 서로 도움되는 건 주고받으며 한 곳에서 한 10년 정도 알고 지냈었어요. 엄마가 이곳에서 자리 잡은 지는 한 20년도 더 된 것 같았고 예비 시댁은 길 건너편에서 10년 정도 식당을 운영했었네요. 자식들이 서로 식당을 도와가며 일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었어요. 예비 시댁은 정육점을 하면서 식당을 운영하는 거라 엄마 식당의 반찬을 거의 받아서 쓰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엄마가 만든 반찬이 동네에서 꽤 맛있다고 소문이 나 있었고 그걸 잘 알고 있던 시댁에서 저희 식당과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반찬을 만들 때 꽤 많은 양을 한 번에 준비하면 예비 신랑이 반찬을 가져가는 식으로 거의 5년 정도를 꾸준히 거래하고 있었네요. 그렇게 식당 일을 하면서 결혼 준비까지 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식당 특성상 매일 오시는 단골 손님들이 있어서 문을 닫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점심때면 제일 바쁜 시간인데 함께 식사 준비한 뒤 빠지게 된다면 엄마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거울 것 같아 점심 장사까지만 일손을 도와드리고 예비 신랑과 볼일을 보려고 나가려 해도 정신없이 장사하다 보면 어느새 오후 4시가 넘어버리는 상황 때문에 아예 날을 잡고 계획을 하기로 예비 신랑과 대화를 한 뒤 하루를 뺀 뒤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던 도중 엄마에게 전화가 왔어요. 식당 일을 일찍 마감하고 시부모님 식당에서 같이 저녁을 먹고 있다며 시댁 식당으로 오라는 말에 그렇게 예비 신랑과 함께 서둘러 출발했어요. 도착하니 벌써 즐겁게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희도 옆에 자리를 잡아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식당 마감을 했는데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예상하지 못한 일이 터지면서 술 한 잔씩 걸친 시부모님이 화를 내게 되었네요. 저기 사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요즘 일당직 일도 구하지 못해서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는데요. 지나가던 길에 삼겹살 냄새를 참기 너무 힘들어 어려운 부탁 좀 하려고 염치 없이 들어왔네요. 제가 며칠 내로 일자리 구해서 음식값은 꼭 지불해 드릴 테니 밥 한 끼만 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먹다 남은 음식이라도 옆에서 같이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한테 음식을 무상으로 제공해 달라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철판도 엄청 두껍네. 우리는 뭐 땅 파서 장사하나? 사지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구걸하러 다니는 거 보니 참 한심스럽네. 그쪽 같은 사람들은 정신상태가 썩어 빠진 거야. 능력도 안 되면서 자기 몸 편한 일 찾다가 결국에는 취업 못하고 돈만 까먹은 거잖아. 그런데 배는 고픈가 봐. 삼겹살이 그렇게 먹고 싶었어요. 그럼 일을 해야지. 다짜고짜 밥부터 달라는 게 말이 돼? 당장 주방에 들어가서 설거지부터 깨끗이 하고 테이블 싹 다 닦은 다음 나한테 검사 받고 상태 괜찮으면 밥 한 끼 줄게요. 어때요? 괜찮죠? 지금 기력도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그냥 밥 한 끼 내어주지 그래요.
어차피 창사도 마감했고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이거 왜 이래? 우리는 음식 공짜로 만드나? 여기 있는 반찬들 죄다 사돈한테 합당한 돈을 지불하고 받은 건데 공짜로 주라고? 차라리 지나가던 개들한테나 주지. 세상을 쉽게 생각하는 저 사람에게 줄 음식은 없네요. 분위기 좋게 저녁 먹고 있는데 저 사람 때문에 밥맛까지 떨어졌네. 소금 뿌리기 전에 당장 우리 식당에서 나가지 못해? 저런 사람 오면 다음날 장사 말아먹던데. 갑자기 찾아와서는 돈 없다며 밥 한 끼 얻어먹을 수 있냐는 손님이 시몬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평소에 볼 수 없었던 행동을 엄마와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술을 한 잔씩 드셔서 그런지 상당히 예민해져 있는 상태라 아버님까지 한술 더 뜨셔서는 백수에게는 줄 음식 없다며 밖으로 내쫓았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엄마가 한숨을 쉬더니 손님을 데리고 저희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시몬은 그 모습을 보고는 호의를 계속 베풀면 당연하게 생각한다고 나중에는 술까지 달라고 할 거라며 쓸데없는 행동 좀 하지 말라고 거리 한복판에서 길을 건너고 있는 저희들을 보며 소리를 치셨습니다. 엄마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손님을 테이블에 앉힌 뒤 냉장고에 있던 반찬들과 된장찌개를 끓여 밥솥을 열어 밥그릇이 아닌 국그릇에 고봉밥을 푼 뒤 음식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리곤 모자라면 부담 갖지 말고 말하라고 웃으면서 편하게 식사할 수 있게 자리를 비켜주셨어요. 식당 안에 잠시 쉴 수 있는 단칸방으로 들어간 저희는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작은 소리로 저에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연희야, 엄마가 항상 뭐라고 그랬지? 돈을 달라는 사람은 거절을 해도 밥 달라는 사람은 꼭 대접해 주라고 얘기했지? 밥 한 끼 주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베푼 만큼 나중에 예상하지 못한 힘든 상황이 생겼을 때 누군가가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 엄마가 한 말 꼭 명심하길 바란다. 사람은 각자 말하지 못할 사연은 하나씩 가지고 있잖아. 얼마나 힘들었겠니? 이틀 동안 밥 한 끼 안 먹었으니 자기도 모르게 식당 문을 열게 된 거야. 저 사람은 밥 한 끼 달라는 말을 꺼내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니? 엄마가 나중에 세상을 떠나고 연희가 이 식당을 계속 이어나간다면 오늘같이 저런 분들이 찾아왔을 때 절대 무시하지 말고 진심이 담긴 밥 한 끼 대접해줘라. 원래 받은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한 거야. 그동안 아빠 없이 오랜 시간 외롭게 살아오신 엄마의 굽어져 있는 손을 아무 말 없이 어루만지며 엄마의 조언을 가슴속 깊이 새겼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정신없이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이 갑자기 오열을 하듯 눈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리고 있었어요. 갑자기 난감해져 버린 상황에 엄마가 침착하게 물어보자 손님의 말 한마디가 저와 엄마의 가슴을 너무 아프게 했네요. 손님은 집에 안 들어간 지 일주일이나 지났고 5살과 7살 아이들, 그리고 자기를 믿고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아내에게 너무 미안하다며 혼자 음식을 먹고 있는 자신이 너무 한심하다며 결국 오열을 하고 말았네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냉장고에 있던 음식을 전부 포장을 해선 테이블 위에 올려놓더니 걱정하지 말고 많이 먹으라면서 아무리 각박한 세상이라지만 그래도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라며 착한 인심을 가진 사람들도 많다고 아빠만 못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자식들 갖다 주라는 엄마의 말에 손님은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겠다며 오열을 하고 말았네요. 그렇게 한참 동안 식사를 맛있게 끝내고 엄마가 정성껏 포장해준 음식을 가지고 식당 문을 열고 나가면서 나중에 꼭 다시 한번 방문하겠다며 몇 번이나 인사를 하곤 돌아갔네요. 점점 멀어지는 손님을 바라보고 있던 엄마의 얼굴에
갑자기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왜 저 사람에게 식당에 있는 음식까지 털어주며 보낸 줄 아니? 네가 갓난아기일 때 아빠가 저랬다. 일자리를 구하러 나갔던 남편이 일주일이 지나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더라고. 가끔 집에 전화 한 통 와서는 좋은 일자리 구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조만간 집에 들르겠다며 나를 안심시켰는데 일이 잘 풀릴 거라고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아빠는 전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었어. 주말에는 들어오겠다는 약속에 시장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던 도중 배가 너무 고파서 식당에 잠시 들려 너를 옆에 눕히고 칼국수 한 그릇을 정신없이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식당 주인이 누군가에게 화를 내며 장사 말아먹을 일 있냐고 쫓아내고 있었고 칭얼거리고 있던 너를 진정시키면서 소리치는 곳을 바라봤는데 그 순간 너희 아빠의 모습을 보곤 너무 놀라 입을 틀어막고 말았어. 씻지도 못했는지 온몸이 더러워진 상태로 밥 한 끼 제대로 먹지 못했는지 삐쩍 말라버린 상태의 모습은 내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고 말았지. 그때 너희 아빠 가슴을 치며 화를 내고 말았어. 집에 들어오면 되지 왜 집 주변에서 맴돌기만 했냐고. 너희 아빠는 너와 내 얼굴을 차마 볼 수 없었다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렸지. 엄마와 아빠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 그래도 아빠가 좋은 일자리에 취직하면서 모은 돈으로 지금의 식당을 차릴 수 있었지. 그래서 엄마는 누군가 우리 집 식당 문을 두드리면 돈이 없어 힘들어하는 손님에게는 아낌없이 베풀게 된 거야. 그리고 지금까지 주말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찾아가 무료로 식사를 제공해주고 있는 거고. 내가 좀 덜 벌고 덜 먹으면 어때? 나로 인해 모두가 행복해지고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면 엄마는 그걸로 만족한다. 이런 일을 하면 너희 아빠가 언제나 우리 옆에서 지켜주고 있는 것 같거든. 그러니 우리 딸도 도와줘야 할 사람들이 만약 있다면 도움의 손길이 작아도 지나치지 말거라. 엄마는 멀리 사라져버린 손님을 보며 세상과 작별한 아빠를 그리워하고 계셨고 그런 과거의 기억 때문인지 주말만 되면 단 한 번도 거른 적 없이 새벽부터 어려운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제공해 주려고 음식을 준비하셔서 매주 역을 돌며 무료로 식사를 제공해 주셨네요. 지금의 세상은 자기 살기 바쁠 정도로 삭막하기만 한데 엄마의 작은 행동 하나로 웃음과 행복을 줄 수 있는 모습에 정말 많은 걸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엄마와 손님이 떠나고 보이지 않는 한 곳을 응시하며 한결 편안해진 마음을 가진 채 식당으로 들어왔어요. 잔반 하나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비운 그릇들을 치우며 집으로 들어가려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비 시모가 식당 문을 열고 화가 난 얼굴 표정으로 저희를 무섭게 째려보며 들어왔어요. 저런 사람한테 호의를 계속 베풀면 당연하게 생각한다며 엄마가 한 행동이 잘못됐다고 늦은 저녁에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치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자기는 저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지 않아 내쳤는데 받아주면 어떡하냐고 엄마의 행동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예비 신랑이 급하게 들어와 죄송하다며 술이 과한 것 같다고 시모를 데리고 급하게 밖으로 나가려던 순간 시모의 입에서 해서는 안 될 말이 튀어나왔고 그로 인해 저희는 너무 큰 충격과 상처를 받았네요. 이렇게 한다고 저 사람들이 알아줄 것 같아? 그때뿐이라고. 왜 이렇게 미련한 짓만 골라서 하는 거야? 내가 사돈지간을 떠나? 같은 나이 친구로서 개인적으로 한마디 할게. 너 이러는 거 아무 소용없어. 매주 밥차 운영하는 거? 그거 다른 사람 배나 불리는 짓이지. 정작 너희 딸 배는 채워주지 못하고 있잖아. 그거 아껴서
너희 딸 시집 가는데 돈이나 더 보태고 필요한 거 뭐라도 하나 사주는 게 훨씬 이득인 거야. 왜 이렇게 미련한 짓을 골라서 하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 네가 이런다고 세상이 좋아졌니? 달라졌어? 너는 그냥 세상 떠난 너희 남편 그리워서 이런 짓을 하는 거잖아. 정신 좀 차리고 지금 네 앞에 있는 너희 딸 좀 봐봐. 배 아파 낳은 자식 식당 일 시키는 게 너는 좋니?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좀 더 잘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이 미련한 거 사. 내가 오늘 술 좀 먹은 김에 그동안 속으로만 생각했던 것들 죄다 끄집어내야 되겠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봐봐. 달라지는 게 있나? 나중에는 너희 딸에게 무료밥차 계속 운영하라고 고생을 물려주는 건 아니지? 정신 차리고 현실을 봐. 그 돈 모았으면 30평대 아파트에는 들어갔지. 아직도 둘이서 작은 집에서 살고 있겠니? 그동안 정이 있어서 이 결혼 마음에 들지 않아도 서로 좋다길래 눈 딱 감고 결혼시킨 거지. 솔직히 너희같이 보잘것없는 집안에 누가 자기 자식 보내겠어? 고생길이 훤한데. 그나마 같이 식당 운영하고 있는 입장이라 이 정도에서 끝난 건 줄 알아. 시모의 말은 점점 더 격해졌고 예비 신랑은 시모의 말에 난처했는지 그만 좀 하라며 화를 내곤 힘겹게 데리고 나중에 전화한다며 들어갔습니다. 시모의 폭언에 엄마와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지켜보고 있었어요. 성격이 좀 드센 편이긴 했었지만 그렇다고 대놓고 막말을 하신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선을 너무 많이 넘은 것 같아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았어요. 아무리 엄마와 같은 나이고 그동안 알고 지낸 세월 때문에 친구처럼 지냈다고는 해도 술 기운을 빌려 속에 있던 감정을 터뜨려 막말을 한다는 건 용서해주기 힘들었네요. 엄마도 꽤나 충격과 상처를 받았는지 그릇을 정리하고 있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둘러 집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적당히 정리하고 엄마와 함께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집에 도착해 건물 안으로 들어와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저에게 미안하다며 자기 생각이 짧았다는 말을 꺼내셨어요. 시모가 한 말에 대해 상처를 많이 받으셨는지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계단을 올라 5층까지 걸어가야 하는 형편에 자기 딸 앞날도 신경 안 쓰고 살아온 것에 대해 후회를 하려고 하는 엄마의 모습에 양손을 잡고 침착하게 얘기했어요. 세상을 살면서 돈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배웠다고 절대 안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지 말라며 눈에 눈물이 고여있는 엄마를 안아주며 지금의 삶에 엄청 만족해하며 살고 있으니 시모가 한 얘기에 대해서 상처받지 말라고 엄마의 감정을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그렇게 집에 들어와 눈을 붙인 뒤 아침이 밝자 제 눈치를 보며 선뜻 움직이지 못했던 엄마를 이끌고 새벽같이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전날에 준비한 음식들을 밥차에 싣고 계획했던 역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한 곳에 자리를 잡아 점심 식사 준비를 하며 밝은 얼굴로 엄마와 함께 묵묵히 음식을 만들었고 그 사이 정해진 날짜에 어김없이 찾아와 주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주고받았어요. 오늘따라 연희 얼굴이 한층 더 밝은데 조만간 결혼한다고 벌써부터 들떠 있는 거야. 결혼해도 우리 얼굴 보러 너희 엄마랑 자주 와줄 거지? 우리가 너희 엄마랑 연희가 해준 점심을 먹고 일주일이 행복하다고. 이렇게 멀리까지 찾아와 준 게 너무 고맙네.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이런 관심 하나에 우리가 살고자 하는 의욕이 생긴다고. 그러니 염치 없지만 정해진 날짜에 빠지지 않고 우리 얼굴 보러 와줄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이거 별거 아닌데 그동안 노인네들끼리 공병이랑 폐지 주워서 돈 좀 모았어. 연희 결혼식인데 갈 수는 없으니
결혼 축하금이라도 줘야 할 거 아냐. 우리 마음이니 얼마 되지 않지만 받아주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 연희가 행복해야 너희 엄마가 힘을 낼 수 있는 거야. 노인분께서 저에게 꼬불꼬불한 작은 글씨로 자신들의 이름을 적은 얼룩덜룩한 흰 봉투 하나를 건네주었고 그 안에는 많은 분들의 마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건네받은 봉투를 들고 엄마를 바라보자 그 마음 거절하지 말라며 넣어두라고 얘기하셨고 들고 있던 돈봉투를 보곤 결국 그 자리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저희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 저를 바라보면서 웃고 있는 노인분들의 따뜻한 마음에 알 수 없는 묘한 감정은 제 마음을 쉽게 진정시키지 못했고 많은 분들에게 결혼식을 축하받았습니다. 정말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라는 걸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엄마는 노인분들께 청첩장을 건네주면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결혼 축하도 해주고 식사도 하시라며 많은 분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 모든 배식이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끝이 나고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배불리 먹고 온 엄마와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너무나 행복했었습니다. 그런데 식당 앞에 밥차를 주차하고 정리하고 있는데 길 건너편의 시모가 저희를 발견하고 쭈뼛거리며 천천히 걸어오셨어요. 아무래도 전날에 있었던 일들 때문에 미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연희야, 너희 엄마 화 많이 났니? 내가 어제 술이 너무 과했나 봐. 무슨 말을 했는지 도저히 기억이 나지 않네. 우리 아들이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대충 설명했는데 진심이 아닌 거 잘 알고 있지? 정말 미안하다. 술이 원수지. 상처받았다면 내가 진심으로 사과할게. 그러니 너희 엄마 좀 불러줄 수 있겠니? 한두 번 얼굴 볼 사이도 아닌데 빨리 풀어야지. 풀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어? 사람 사는 인생 전부 다른걸. 당연히 서로 생각하는 것 또한 다른데 그런 말 할 수도 있는 거지. 각자 알아서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살면 되는 거야. 하지만 나도 친구로서 한마디 충고는 해줘야 할 것 같아. 남의 집안 함부로 판단하고 비하하는 행동은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가진 게 없다고 그 사람의 인격까지 모독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해. 결혼식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얼굴 붉히면 좋을 거 없잖아? 서로 지켜야 할 건 지키자고. 시모는 엄마의 말에 자기가 100번 잘못했다며 용서를 구했고 그렇게 심각해질 것만 같았던 분위기는 금세 좋아졌어요. 엄마는 시모에게 술 좀 줄이라고 얘기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손님이 뚝 떨어져 음식 회전이 되지 않아 폐기 처분해야 되는 음식물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시모는 좀처럼 술을 끊지 못했었어요. 그렇다고 음식 맛이 변한 것도 아니고 반찬 같은 경우 저희 집에서 봤기 때문에 문제될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에 반해 저희 식당은 꾸준하게 손님이 방문했고 점심시간만 되면 줄까지 서서 대기하게 되는 현상까지 발생되었어요. 시댁식당도 사람은 언제나 시끌벅적하게 많았었는데 너무 상반되게 손님이 차이가 나자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그때 손님 한 분이 일행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듣게 된 말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시댁 식당이 상당히 안 좋은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그 사실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었던 거였고 급하게 확인을 하자 시모가 남이 먹다 남은 음식의 반찬을 다른 분들에게 다시 재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한다면 절대 해선 안 될 행동을 시모가 몰래 재사용하다가 누군가가 찍은 영상에 모두 들통나게 되었네요. 급하게 예비신랑을 불러 그동안 왜 식당 운영이 되지 않았는지 알려주었고 시댁 식당은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저녁이 되고
모두가 함께 모여 회의를 했어요. 이제 곧 한 가족인데 모른 척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잃어버린 손님들의 민심을 되돌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벌써 신용을 잃어 등을 돌려버린 손님들을 상대로 해결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삽시간에 온 동네에 퍼져버린 소문의 불길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고 식당은 폐업해야 될 위기까지 오게 되었네요. 그동안 열심히 운영해왔던 식당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직접 두 눈으로 보게 되니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느낄 수 있었고 결국 다른 지역에서 장사를 해야만 할 정도로 안 좋은 상황까지 이어졌어요. 시모가 공개적으로 사죄하는 안내문을 붙이고 글을 올렸지만 손님들은 시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그동안 식당을 운영하면서 보게 된 인성들까지 거론되는 현상만 만들어 불난 집에 더 큰 불을 붙이고 말았네요. 순식간에 찾아온 적자 현상에 예비 신랑 또한 많은 고민과 괴로움에 힘들어했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결혼식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시댁 집안과 저희 집안이 결혼하면 시댁 식당처럼 되는 거 아니냐는 좋지 않은 소문들까지 맴돌았어요. 하지만 예비 신랑과 저는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고 그동안 알고 지내면서 둘 사이 전혀 문제 없었기 때문에 예정대로 결혼식은 진행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등을 돌린 손님들에게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최대한 서로 도와가며 시댁 식당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랬습니다. 그렇게 결혼식 당일이 되었고 저희를 부축해 주기 위해 많은 분들이 식장을 방문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광경이 펼쳐졌네요. 그동안 엄마가 밥차를 운영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셨는데 그 고마움을 표현하고자 제 결혼식을 축하해 주시려고 전국에 계셨던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찾아와 주셨어요. 저를 항상 딸처럼 생각해 주신 분들께서 결혼 축하한다며 따뜻한 미소를 건네주시는데 그 모습에 너무 감동을 받아 화장이 번질 정도로 눈물을 흘리고 말았네요. 결국 화장을 다시 고친 뒤 신부 대기실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엄마가 어느 일행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한참 동안 서로 웃으며 밝게 대화하는 모습에 처음 보는 분들이라 누구냐고 물어보니 제가 태어나기 전에 식당 일을 함께 운영했었던 옛 동료들이라며 지금은 전부 식당 사장이라고 국내에서 손가락에 꼽힐 만큼 크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어요. 시모는 옆에서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네며 인맥을 쌓고 계셨어요. 그동안 엄마가 쌓아오신 인품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그날 정말 많이 느꼈었네요. 그렇게 결혼식의 시작을 알리는 노랫소리가 흘러나오면서 떨리는 마음 붙잡고 식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아빠가 없는 저를 배려해 신랑과 함께 입장을 하려는데 갑자기 뒤에서 꽤나 시끄러울 정도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결국 고개를 돌려 뒤를 바라보니 엄마의 옛 동료분들이 형사분들을 데려왔고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에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예비 신랑이 난감했는지 왜 그러냐고 어수선해진 분위기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졌을 때 엄마가 급하게 저희 쪽으로 달려왔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자 형사는 예식장 안에 범인이 있다며 식장 안의 모든 입구를 봉쇄시켰고 엄마의 동료분들과 함께 누군가를 찾으려고 많은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얼굴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고 엄마가 재차 물어보자 엄마의 동료분들과 형사는 시모를 찾고 있었어요. 맨 앞자리에 앉아 계셔야 할 시모가 보이지 않았고 아버님은 형사에게 급하게 화장실 간다고 말하던 순간 화장실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던 시모를 형사들이 연행했고 갑자기 엄마의 동료분들이 시모의 머리채를 잡고 난리를 치며
저에게 결혼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순식간에 결혼식장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상태로 영문도 모른 채 머리가 헝클어진 시모를 바라보고 있는데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웃고 있었어요. 네가 감히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인생을 망치려 해? 이런 짓을 꾸며놓고 네 자식한테 부끄럽지도 않아? 내가 뭘 어쨌길래 그러시나? 내가 봤을 때 너희들이 더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은데 감히 내 머리채를 잡아? 거기에다가 우리 아들 결혼식까지 망쳐? 금전적인 손해가 얼마나 많은지 알고 있지? 오늘 잘 걸렸다. 너희들 돈 많은가 봐. 이참에 돈 좀 뜯어보자. 더 흔들어봐. 내 머리채 잡고 더 흔들어 보라고. 이봐요 형사 양반. 저를 잡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을 잡아야죠. 연희야, 미안하지만 이 결혼 물러야겠다. 너희 집안 쫄딱 망하게 될 뻔했어. 저 사람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아? 글쎄 너희 식당에 사람을 시켜서 만들어 놓은 음식에 전부 설사약을 넣으라고 지시했다고. 지금쯤 너희 식당 음식 전부 약품 처리되었을 거야. 나 참 어이가 없어서 결혼식을 진행하는 사이 식당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모든 음식에 전부 약품 처리하게 사람을 시켰다는 게 말이 되니? 엄청 놀란 얼굴 표정을 보이시네. 내가 어떻게 알았냐고? 그쪽이 떨어뜨린 이 핸드폰 여기로 약품 처리 끝났다며 오늘 내로 잔금 입금하라는 전화가 왔더라. 벌써 형사들 동원해 그 사람들 벌써 다 잡아놨고 진술도 받았어. 사람 이하의 짓을 해놓고 결혼까지 시키려는 이유가 뭐야? 그게 뭐 어때서? 나만 망가질 이유 없잖아. 우리 식당은 망해가고 있는데 반대로 옥자새는 항상 부족한데도 잘 되고 있잖아. 그런 모습이 꼴보기가 싫어서 무너지는 게 보고 싶었다. 그래서 폐업하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서 결혼도 했겠다. 일 시켜 먹으려 했지. 돈도 굽고 반찬도 공짜로 만들어주니 얼마나 좋아. 그런데 내가 세운 계획이 실패해버렸네. 이제 어쩔 건데? 결국 아무도 음식 먹지 않았잖아. 그럼 된 거 아냐? 옥자쟤는 항상 저랬어. 자기는 착한 척 뭐든 베풀어주고 인심 좋은 사람처럼 이미지 쌓아나가는 게 꼴보기가 싫었다고. 너의 그 가식적인 행동이 언제까지 갈 것 같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는지 엄마는 시모의 얼굴에 손을 올려붙였고 시모 또한 엄마의 얼굴에 손을 올려붙였어요.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시모의 얼굴에 다시 손을 올렸고 결국 시모는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저희 집안이 항상 부족해 보였는데 뭐든지 잘 되고 있는 모습이 너무 꼴보기 싫었대요. 가진 게 오히려 많았던 자기들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는데 되려 저희 식당은 잘 되고 있으니 그게 너무 배가 아팠다며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결국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남성분이 다가오셨고 엄마에게 귓속말로 무슨 말을 하고 있었어요. 엄마의 얼굴 표정은 점점 굳어졌고 시모를 향해 목이 찢어져라 소리를 치며 부조금 어디 갔냐고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엄마에게 귓속말을 하신 분은 보조금을 대신 받아주신 분이셨는데 노인분들이 많이 오면서 부조금 또한 늘어나자 시모가 부조금 보는 남자에게 다가가 결혼식 비용 중간 결제해야 된다며 신랑 측 걸 가져가면서 신부 측 것까지 함께 가져갔고 차 트렁크에 실어놓은 것까지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화를 불러일으키면서 노인분들이 시모를 가만두지 않겠다며 예식장은 난리가 나면서 통제력을 잃어버렸고 결국 예비 신랑과의 결혼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과 식당의 음식들에 대해 금전적으로 손해보게 된 부부는 전부 배상을 받았고 예비 신랑과도 파혼하게 되었네요.
시몬은 결국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면서 건너편에 있던 시댁 식당은 폐업을 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함께 알고 지내면서 시몬은 모든 부면이 전부 질투였고 그걸 겉으로 표현하지 않고 지내다가 일이 터지고 말았네요. 모든 일에는 노력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달지 않고 쓰다는 걸 왜 모를까요? 정말 한심한 것 같습니다. 자신의 욕심만 채우려다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왔는데도 끝까지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얼마 전 들은 바로는 정말 망해서 가족들 전부 뿔뿔이 흩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음식점을 운영하려 시도했지만 맛이 형편없다는 이유로 오래가지 못했다네요. 음식에도 사람의 마음이 들어간다는 걸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깨닫게 되는 날이 오겠죠. 엄마와 저는 지금 현재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요즘 시기가 좋지 않아 밥차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지만 어려운 이웃을 방문해 직접적으로 주말마다 배달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따뜻한 손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부 닿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 중에도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고 삶에 지쳐 하루하루 버티기 힘드신 분들이 분명 계실 텐데요. 언제나 희망 잃지 마시고 잠시 주위를 둘러보세요. 당신을 아직까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언제나 힘내시고 모든 하시는 일이 잘 될 수 있게 멀리에서나마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